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지킴이의 손자입니다. 주민이 주인인 은평, 그리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은평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은평구청 김미경 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은평구민 여러분, 은평구청장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은평구는 재정은 좀 열악하지만 11년 동안 적십자 회비 일을 하는 곳이 은평입니다. 그만큼 따뜻한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한데요. 행복 나눔 지킴이 우리 프로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재밌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현재 민선 7기 은평구정을 맡고 네. 계신데 네. 이전에 구의원과 시의원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네. 은평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은평구의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은평구는 제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제가 46년을 넘게 은평에 네. 지금 살고 있고요. 또한 제가 구의원도 2번 하고 시의원도 2번 하고 지금 구청장이 되었는데요. 예. 구의원 한 시절에는 발발이 구의원이라고 해서 네. 여러 군데 다닌다고 해서 발발이 구의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시의원일 때는 뚜벅이 시의원, 소통도 잘하고 사람들과 같이 걸어다니면서 소통한다 해서 네네. 뚜벅이 시의원이었고, 이번에 구청장 될 때는 네. 오뚜기 구청장이라고 했어요. 주민들이 다 이제 붙여준 별명인데요. 이번 구청장 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여러 사연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제가 네. 구청장이 되었고요. 네. 또한 저는 민선 7기의 비전을 북한산 큰숲 내일을 여는 은평이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내일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은평의 내일도 있고 우리 자신들의 모두의 내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차 레일 있죠. 기차 레일도 있고 네. 또 마이찹 내일 일 네. 업무 그 일 3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은평을 앞으로 비전을 가지겠다고 해서 네. 지금 협치와 소통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은평구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구청장님께서는 1호 여성 은평구청장이신데요. 네. 또 2018 대한민국 여성 리더 대상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상을 수상하기도 네. 하셨습니다. 네. 여성 리더로서 은평구에 도입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성 리더라는 말 자체가 예. 조금 요즘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 시대에 네. 좀 안타까운 일들이죠. 네, 맞습니다. 똑같은 이 지금 상황인데 네. 저도 40년 만에 우리 은평이 지금 개청 40주년이 됐거든요. 네. 40년 만에 제가 구청장이 됐죠. 그동안 예. 남성 구청장님들께서 쭉 하시고 제가 이번에 구청장이 되었고, 또한 의회 의장님도 저희가 여성이세요. 이번에 처음 40년 만에 네. 처음이기도 하고, 네. 또한 제가 당선되고 나서 은평구에 지금 7급 이하 공무원들이 50%가 넘게 여성이세요. 그런데 정말 많은 비율이네요. 네. 그런데 주요 요직에 여성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그동안 국장님도 여성 국장님도 2분 배출할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저는 제일 어떻게 보면 꽂힌 부서인 인사팀장을 여성으로 예. 했고, 그다음에 복지기획팀장도 여성으로 했고, 네. 또한 지금 홍보팀장도 여성으로 했어요. 그게 주요 보직에는 한 번도 여성이 가본 적이 없었던 곳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50% 이상의 여성분들이 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6급도 돼야 되고 5급도 돼야 하고 이제 국장도 돼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실상 우리 어떻게 보면 은평의 미래에서 그 일을 잘 해나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네. 주민들한테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훈련되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여성을 3분 여성을 했고, 네. 또한 그분들이 이제 여성 남성을 떠나서 양성평등 차원에서 그 부분들은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또한
저희가 은평구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워라밸을 좀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아, 워라밸이라는 건 일요일 날 이제 보통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좀 쉴 수 있는 구조를 좀 해야지 네. 그 서비스도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원래는 당연한 것인데. 네, 그죠? 네, 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저는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워라밸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하자. 네.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저는 좀 우리 공무원분들은 쉬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체육 그 활동이라든가 또 네.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게 그 민간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거의 일요일 날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저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거의 한 주를 계속해서 네. 어떻게 보면 업무를 보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럴 때 안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서운해 하시잖아요. 또 네네. 구청장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희가 또 같이 나가게 돼서 어떨 네. 때는 공무원분들께 본인들은 다 뭐 주말에 쉬지만 나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있다. 네. 이렇게도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 리더로서 이제 직원들의 워라밸은 지켜주고 계시지만 구청장님의 워라밸은 또 누가 그러니까 네, 지켜줄 수 있을지. 네, 그런데- 구청장님도 워라밸을 지키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없을까요? 그래, 네, 뭐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일요일이나 뭐 주말 같은 경우에 또 주민들 만나면 또 소통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예. 주민들이 생각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얘기 나누면서 또 그런 어떻게 즐거움이 또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 직원들과도 주중에는 이제 책을 읽는 또 모임이 있어요. 책도 우리 직원들하고 책도 읽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과정에서 좀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 이제 생각을 공유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주체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청의 공무원 직원분들이 네. 또 워라밸을 지킴으로 인해서 좀 행복한 일터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그분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 네. 어떤 반응이 있나요? 굉장히 좋아하죠. 실전 예. 굉장히 좋아하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책 읽는 모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첫 책을 읽는 게 이제 여러 개 부서가 본인들이 한 책을 선정을 해요. 그 부서에서 책을 선정을 하는데 첫 번째 책이 지금 저희가 8번째까지 책을 읽고 같이 토론을 하거든요. 네. 책을 읽고 본인들이 정한 책을 가지고 저도 읽고 이게 토론을 하는 이제 모임인데 그게 첫 번째 책이 워라밸이라는 책이었어요. 이제 오. 워라밸을 읽는데 거기에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 물론 남성 공무원들도 같이 함께 하셨지만 한 25명 정도가 같이 토론을 하는데 네. 여직원분들이 이제 결혼한 직원도 있고 그냥 결혼하지 않은 직원들과 같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네. 여성 공무원 중에 결혼한 여직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은 그 6시 되면 제2의 출근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정으로 다시 이제 출근을 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여직원분께 또 거기 같이 함께한 우리 직원분들께 적어도 10분 정도는 하루에 10분 정도는 본인한테 투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마 우리 지금 공무원뿐만 아니라 예.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으로서 이 같이 생활을 이제 업무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 가정 일도 해야 되고 그야말로 또 그 공적인 일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사회에서 앞으로는 좀 많이 받아내어지고 같이 네. 함께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요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지만 네, 옛날 맞습니다. 저희 어르신 때, 저희 뭐 부모님 때나 네. 저희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네. 그 여성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원더우먼이 그렇죠. 돼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양성평등이라는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같이 논의되어지고 같이 네. 또 남성분들께서도 같이 많이 이제 요즘은 부엌도 들어가고 같이 뭔가를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 네, 또 네. 같이 서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지금은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봐도 남성 공무원, 여성 공무원 할 거 없이 모두가 이제는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방향이 완전히 바뀌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성이기 때문에 더 우대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냥 같은 선상에서 또 능력에 따라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네, 네. 공평한 네. 평등한 그런 네. 사회가 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사회를 앞으로도 이제 같이 만들어가야 되겠죠. 누구 하나 뭐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은평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 최다 수상을 하는 쾌거를 거두셨는데요. 소감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은평이 이제 전임구청장이 김우영 구청장님이라고 지금 이제 다른 곳에 가 계시는데요. 이분께서 이 주민들이 이 지역의 관에 같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 예산제를 처음 도입을 했고 또 주민이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관에서 함께 하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관에서도 아무래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주민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네. 많은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은평구의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은평구가 복지 예산이 60%가 넘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은평구에 이제 어르신들이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고 또 장애인 인구가 세 번째로 많아요, 저희가. 네. 그리고 은평의 마을이라든가 또 여러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은평입니다. 또 인구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인구가 지금 저희가 50만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복지 인구가 많은 속에서 복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그 관에서는 그 복지 체계가 이제 복지 전달 체계가 잘 될 수 있게끔 또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또 주민들도 본인들이 자원봉사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서 네. 아마 그렇게 수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네. 저도 이제 구청장이 되면서도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 구조를 많이 가졌고 또 또 여성의 세심함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연결하는 구조를 좀 더 많이 했던 부분들이 아마 수상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장애인과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는 어떤 복지 정책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은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분들도 많고 네. 또한 그 어르신도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은평에는 내년에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 장애인 복지관이 들어서게 되고요. 또 그분들을 위한 저녁 알림이 정책이라든가 그분들이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셨을 때는 그게 우리가 직접 그 연결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안부를 이제 전화를 하게 되죠. 이분이 거동이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으셨을 경우에 몇 시간 정도 움직임이 없으실 경우에는 그게 이제 안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만들어놨고요. 네. 혹시 모를 이제 위급 상황에 대비한 그렇죠. 정책이네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저희가 잘 된 정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밤 야간에도 이분들이 그 야간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야간 지킴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한 충전 전동 휠체어 같은 거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러니까 세세하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정말 그 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일자리라던가 또 저희가 6년 동안 어르신 일자리 만드는 거에 일을 했어요. 계속해서 시니어 클럽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 은평에 이제 꽈배기 나래라든가 우당탕탕 목공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너무 재밌네요. 네,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잘하시고 좀 꽈배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어르신들이 이제 6명이 그분들이 직접 그 꽈배기를 만들고 또 판매를 하는데요. 네. 판매가 한 1억 가까이 될 정도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당탕탕 목공방 같은 경우에는 네. 어르신 옛날에 그런 그 기술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모이셔서 그 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나무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쓰러진 나무들을 잘라서 예. 보통 두기도 하잖아요. 그런 예. 나무들을 깎아서 여러 가지 그 목공예 품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를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제가 우리 공무원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 보면 그 책장이라던가 또 아니면 신발장이라던가 아이들의 사물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게 우당탕당 목공방이나 이런 데서 같이 함께 만들어 보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 네. 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친구들이 한 번도 이렇게 목공이라든가 아니면 뭐 망치를 해보거나 뭐 이런 것들 한 번도 해볼 기회가 별로 그렇죠. 없죠. 요즘 친구들 아이들. 다 스마트폰 들고 놀기 그렇죠. 바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도 이 기본적인 거는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못을 박는다던가 아니면 네. 또 뭐 칠을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 친구들이 하다 보면 좀 더 아끼게 되고 자기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끼게 되기도 하고 또 보람도 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그리고 또 세대 간 소통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또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본인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당탕당 목공방에는 그렇게 하기로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했고 네. 또 이번에 우리가 목공 학교를 또 만들고 있어요. 이제 이게 다 연장선상에서 네. 일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잠깐 그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복지하면은 또 일자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은평구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수구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또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여기가 복지 팁이잖아요. 예.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은평구 같은 경우 7년 연속 지금 일자리 그 1등구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일자리라는 것 자체 공공에서 하는 일자리도 있지만 그 본인들이 직접 뭔가 준비해서 하는 그러니까 은평형 일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은평형 일자리. 예, 은평형 일자리라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마을 기업들이 굉장히 저희들도 많고 사회적 기업 그런 부분들과 또 저희는 그러니까 전임구청장께서 이제 청년에 대한 게 관심이 많아서 아예 청년팀을 두었고 저도 이제 그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청년을 위한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 친구들을 위한 그 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네. 청년을 위한 정책. 그래서 이게 세대 공감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고 해서 하나하나가 이 어르신부터 그 지금 그 청년까지 그 우리 은평에 그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그런 구조적인 그 일자리를 좀 많이 고민하고 함께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 주택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복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어르신들이 한 곳에서 이제 한 16 은빛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 놓고 그게 스스로 이제 본인들이 가꾸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가꾸면서 서로가 마음을 나누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어르신들 위한 그런 것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인과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이라든지 청소년과 관련해서도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 이들을 위해서 배움에 대한 욕구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역 아동센터라고 해서 조금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 다 이제 경제 활동을 하러 나가시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학원을 가거나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집에만 있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조금 모여서 그 지역 아동센터를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역 네. 아동센터에 와서 이 청년들이 와서 같이 공부 형님 오빠들이죠. 같이 이제 공부도 가르쳐주고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한 군데의 그 지역 아동센터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곳에서 자라면서 지금은 이 친구들이 조금 어른이 돼서 네. 본인들이 오히려 이제 다음 그 친구들을 다시 케어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네네.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빠듯하고 또 네. 본인들이 아예 그 방향으로 뭐라 그럴까요? 엔터테인먼트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구조의 그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또 본인이 굉장히 활기차게 지내는 것들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은평에는 꿈나무 마을이라고 네네. 우리 수녀님들이 네. 아이들을 케어하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가 거의 옛날에는 1,500명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줄어서 800명, 이제 500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친구들 중에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또 조금 말썽장이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개구장이 네.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해서 한 20명 정도를 저희가 산티아고 길을 보냈어요. 걸을 수 있게끔. 그래서 네. 그 옆에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보내서 본인들이 거기 다녀오고 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아, 어떻게 그래서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네. 왜 본인이 이제 거기 와서 뭐 이제 세계적인 그 여러 가지 이제 해외도 보게 되고 또한 본인 순례길이라고 하잖아요. 산티아고 길은 순례의 네. 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을 걸으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했었겠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더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그렇게 이제 실제로 그 친구들이 다녀와서 얘기도 하고 또한 조금 말썽쟁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좀 더 정말 더 성숙해서 오는 거예요. 네. 본인이 다녀와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친구들도 괴롭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스스로가 그래서 굉장히 밝아지고 또 친구들과도 많이 어우러지는 그런 네. 모습을 보니까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놨지만 앞으로도 더 그 부분은 더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하고요. 네. 또한 우리 그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 북한산 성 입구에 거기서 1박 2일 코스로 그 부모님들과 같이 1박 2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거기 다녀오고 나서 또 부모님과 밤에 그 북한산 성 입구 그 산중이잖아요. 그 속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 이럴 때에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또 많은 것을 가족의 애를 또 느끼게 하는 것. 네, 그동안 이런 또 하지 것들이, 못했던 이야기도 그런 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네. 서로 소통하는 구조도 네, 만들고 네. 또한 제가 지금 서울시에도 계속 요구하는 게 우리 은평구에는 우리 그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66개나 돼요. 엄청 많죠. 네. 그 초등학교가 한 30여 개 되고 그다음에 중학교가 18개, 네. 고등학교가 18개 정도 돼요. 그래서 66개의 예, 우리 예.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의 아이들이 실상 많이 뛰어놀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은평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혁신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혁신파크 내에 우리 4차 산업혁명에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VR존이라든가 또 이런 네네. AI 뭐 이런 요즘에 그야말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네.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 많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경험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래의 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일자리의 개념보다는 굉장히 한 단계 다른 세계의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네. 그 친구들이 뭔가 더 상상할 수 있는 거,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어른들이 아직은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네. 너무나 지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꿈을 펼칠 수 있게끔 네. 그런 미래의 공간들을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은 이 노인과 장애인 그뿐만 아니라 청년 그리고 아동까지 정말 다양한 계층을 아울러서 쏙쏙들이 이제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을 이제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이 남북 관계가 무르익으면서 세계적으로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기쁜 일이 최근에 은평에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일인가요? 국립한국문학관 아세요? 국립한국문학관이요? 네, 국립한국문학관이 네. 은평에 2023년이면 들어오게 네. 됐습니다. 네, 은평 그게 구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에요. 예. 그게 3년 반 정도를 정말 정신없이 저희가 매달려서 한 수건 사업인데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은평에는 네. 뭐 지금 이호철 선생님이라든가 예. 그 고인이 되셨죠. 재윤은 작가라든가 우리 작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은평에 네. 그동안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특히나 기자촌에 이제 그 국립한국문학관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공간을 들어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은평 구민들의 28만 명이 서명을 했어요. 28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럼요. 그 아이들 빼고는 거의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주민들이. 그렇게 주민들이 여러 같은 성화에 의해서 네. 국립문학관이 최근에 저희가 그 유치를 했고 네.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우리 진짜 국민들께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곳인데 네. 그게 다행히 뭐 여기가 저기 뭐 그야말로 제가 이제 오뚜기 아까 구청장이라고 했죠. 네. 그러듯이 몇 번에 걸쳐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그 국립문학관이 지금 들어오게 됐고 또한 저는 이제 남북 문제 굉장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은평은 수색 역세권 개발이 또 있고 그런데 수색은 경의선 출발지가 수색입니다. 경의선 출발지 부로 가는 출발지가 수색이고 또 양천리라고 해서 네. 의주로 천리 그 부산으로 천리 그러니까 네. 한반도의 중심이 은평입니다. 양천리라고. 그래서 국도 1번이죠. 북으로 네. 내려오는 도로로는 국도 1번 네. 그 도로가 통일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철도로는 그 수색역 경의선 출발지인 수색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와 또한 도로를 다 끼고 있는 곳이 은평이어서 예. 앞으로는 미래에 그 남북 문제가 더 잘 풀릴수록 은평이 물류라던가 물류가 오는 곳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물류라는 것 자체가 소비 도시에 소비하는 곳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북에서부터 오게 되면 아무래도 수색에서 멈춰서 다 배분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자동차로 오게 되면 통일로로 해서 올 수 네.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네. 저희는 은평에서는 이 남북 문제가 잘 풀릴수록 너무 많은 기회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지금 올 4월에 그 800병상에 성모병원이 개원을 합니다. 네, 성모병원이 개원하는데 이 성모병원도 앞으로 그 북으로 가는 의료 전진 기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아까 국립한국문학관도 네. 남북의 그 여러 가지 그 상황 남북 문학인들의 예. 여러 가지 상징적인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 이호철 그 문학상도 저희가 제정을 해서 지금 그것을 드리고 있고 또 이제 1회에 선정하신 분은 김석범 선생님이시고 네. 2회에는 사하라 칼리파 선생님이신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하라 칼리파 선생님 드릴 때는 우리가 판문점에 가서 그 상을 드렸어요. 그만큼 의미 있게 네. 저희가 드린 상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적인 선언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은평에서는 지금 남북 문제를 더 잘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 네네. 더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관문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그동안은 그 은평에 많은 투자를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북하고 가깝고 서울 전체에서도 북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네.
투자를 그동안 못했지만 서울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앞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수색 역세권 개발이나 또 저는 제2의 통일로라고 하는데 은평 세길이지만 제2 통일로라고 하는데요. 통일로가 아까 그 도로가 지금도 굉장히 막히는 도로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남북 문제가 더 잘 풀릴수록 북한의 여러 가지 물자가 내려올 때 길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2 통일로라고 해서 그 부분도 지금 빨리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저희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네네. 뛰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정말 이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리라는 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정말 많은 사업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색을 남북 교류 중심 기지로 만들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색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역세권 개발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실상 네. 제가 구의원 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네. 또 제가 시의원 시절에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까지 제가 했지만 거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간 것 자체도 네. 수색 역세권 개발 때문에 갔어요. 아. 그래서 많은 애정이 있는 곳이고 또 수색이라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커온 것이지만 수색에서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상암동이 바로 철길을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 상암동 같은 경우 옛날에 어떻게 보면 그게 쓰레기장이었고 땅콩밭이었고 홍당무밭이었어요. 어렸을 때 자랐을 때. 네. 그리고 농마주의 아저씨들이 또 있었던 그런 곳인데 수색 같은 경우에는 그 철도 관사로 인해서 굉장히 잘 살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철도 관사가 84가구로 인해서 수색이라는 곳이 100년 전에 형성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색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은평 구민들 입장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럴 수 옛날에는 있겠네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네네. 그게 버려진 땅이었는데 예. 우리는 지금은 굉장히 달라진 거죠. 거기에 뭐 예. 100층짜리 건물, 각종 방송국이 네, 많이 아주 들어오죠. 많이 발전했죠.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오죠. 굉장히 배 아프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예.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죠. 그래서 제가 서부권 사업과도 만들어놨어요. 아예 수색 역세권 개발 때문에 서부권 사업과도 이 서울시에다 만들어서 그걸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슈퍼TV가 네. 지금 올해 착공을 합니다. 슈퍼TV가 지금 올해 착공을 하고요. 또 예, 예. 삼척- 수색역에. 네, 수색역 DMC역 근처에 이제 그 일대 마중물 역할을 하게끔 지금 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삼표 본사가 좀 들어오게 되고요. 삼표 본사도 아마 올해 내가 안 되면 내년에 착공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그 일대에 또 한전이 있는데 한전 같은 경우에도 완전 지하화해서 그 공간 위에 체육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설들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색 역세권 개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그 남북 문제가 더 잘 풀릴수록 수색 네. 문제는 네. 더 잘 풀어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남북 문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민감한 부분일 수 있지만 좀 아주 속 시원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저는 어차피 저희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도 네. 남북 문제가 잘 풀릴수록 예. 북으로 가서 정말 우리 이제 청년들이 또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열릴 것 같고요. 네. 물론 외국으로 가는 사례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같은 동포이고 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당장은 통일이 아니더라도 네. 서로가 교류하면서 그런 것들이 잘 되어지기를 저는 굉장히 소망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구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광역자원순환센터 그리고 또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뜨거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상황 정말 광역자원순환센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실상 왜냐하면 요즘 이제 중국 재활용 부분이 중국에서도 안 받는다고 하고 그동안 중국에 굉장히 많이 보냈었죠 우리가. 네. 중국 그리고 필리핀에도 보냈는데 필리핀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말레이시아에는 우리 그야말로 쓰레기 산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재활용이 쌓여 있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적인 망신일 수도 있고 또 네,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네. 부분들을 또 미세먼지도 그렇고 굉장히 환경 문제가 굉장히 이제는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가 더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네.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같이 이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하신 그 지금 광역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진관동에 있는데요. 우리가 진관동 그 아파트와는 한 700m 거리고 고양시와는 한 4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곳이 어떻게 보면 은평구가 이제 뾰족하게 어떻게 보면 고양시로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새고 좀 모양이 좀 특이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이 공간에 2000년도부터 그것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저희가 만들었었어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개발할 때부터 아예 그것을 2000년도부터 만들어놨던 것이고 그 공간을 이제 쭉 이어오다가 지금 전전임 구청장께서 거기에 이제 음식물까지 들어가는 폐기물 시설을 거기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임 구청장께서 그거는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세 개구가 MOU를 맺습니다. 서대문에는 음식물이 해결을 하고 마포는 네. 소각, 우리 은평은 재활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 개구가 서로가 윈윈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이죠. 예. 왜냐하면 한 구에 이 쓰레기를 다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낭비될 수밖에 없고 요즘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님비 현상 때문에 그 본인 가까이에 뭐 짓는 것 자체를 요즘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임 구청장께서 그것을 세 개구가 함께 그러면 윈윈하는 구조로 이렇게 세 개구가 서로 이제 한 가지씩을 맡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산도 환경부 예산, 서울시 예산, 또 양쪽 구의 예산을 가지고 네. 약 498억 정도를 예산을 받고 그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 그걸 이제 뭐 투자심사, 서울시 투자심사라든가 중앙투자심사를 다 받아서 2017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진관동에 이제 동대표회나 이제 대표분들께서 그거를 좀 지하화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상황에 또 다음 구청장이 그러면 본인 지하를 못하면 다음 구청장이 좀 결정을 좀 하게 해달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전임 구청장께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착공하지 않고 기다렸고 제가 이제 구청장에 나가면서 이게 제가 아까 도시관리위원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그것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지하로 하고 또 올해가 그 전국체전 100주년입니다. 예. 100주년이어서 서울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의미 있는 해죠. 네. 그런데 은평에서 한 게임도 하질 않는 거예요. 제가 도시관리도 했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했는데 서울에서 한 게임도 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 공간 위에 완전 지하화하면 위에 공간이 남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위에 공간이 3,500평 정도, 그러니까 35평짜리 집을 100채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공간 위에다가 체육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게 축구장과 우리가 은평이 또 이 배드민턴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전용구장이 없어요. 그래서 16만의 전용구장,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축구장을 짓겠다고 제가 공약을 했어요. 공약을 하고 제가 당선이 됐죠. 네네.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환경부에서 이거를 안 지을 거면 빨리 반납을 해라 예산을 이제 반납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 이제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다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일부 이제 고양시 주민들과 고양시 주민들과 또 고양시 우리 은평 뉴타운에 살다가 고양시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이 일부가 이제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 있고 하는데요. 네. 저희는 진관동에도 이제 48톤짜리 이제 소각장이 있지만 그건 은평 국민들 걸 다 해결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한 250톤이 나오고 지금 1년에 한 9만 톤 정도의 은평구 쓰레기가 나오는데 네. 34%밖에 그걸 해결을 못 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양주라든가 김포 매립지라든가 김포 매립지도 7년 후에는 그거를 매립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양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만 양주 같은 경우 재작년에 저희한테 80톤을 좀 버릴 수 있게끔 했는데 작년에는 30톤만 버리게 하는 건 굉장히 좀 있으면 아예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게 네, 아주 한다는 대폭 거예요. 줄었네요. 네. 그러면 우리의 쓰레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그렇다고 살면서 쓰레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해서 저희는 지금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10년 후에는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쓰레기 버리는 일에 다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지금 네. 그거를 지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에 체육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 음식물까지 다 넣어서 네. 거기에 이제 뭐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체육 시설까지 다 들어 있거든요. 네. 또 각각의 지금 여러 곳에서도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은평의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하로 해서 재활용과 또한 이제 생활 폐기물을 이 비닐봉지에다 우리가 보통 쓰레기 봉투라고 하죠. 그곳에 네. 담아온 것을 작은 차에다 옮겨서 작은 차로 실어온 것을 큰 차로 옮겨서 실어서 나르는 것. 실어서 나가는 거고 네. 그리고 뭐 교통 문제들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교통이 저희가 밤 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6시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네. 밤에는 뭐 아무런 이상이 없죠. 보통 거기가 한 5천여 대의 차가 3천 대가 넘게 차가 교통량이 있는데요. 밤에는 500대에서 1000대 정도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고양시에다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해달라고 해요. 환경 영향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게 평가가 됐고 또 그게 이제 반지하로 한 거를 환경 영향 평가를 한 거죠. 그것도 이상이 없다고 하고 또한 지금은 저는 완전 지하화하잖아요. 그러면 더 환경에 더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좀 더 그걸 좀 더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좀 더 알고 고민하고 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주민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재활용 부분도 우리 거의 일회용을 지금 쓰질 않아요. 저 은평구 같은 경우 은평구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네. 구 주민들도 지금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일회용 컵 쓰지 않기 또부터 시작해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거 그다음에 재활용을 버리더라도 깨끗하게 버리기. 네. 왜냐하면 중국 문제나 필리핀 갔을 때 이 재활용이 실상 너무 지저분하게 버려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 재활용이라는 것 자체는 깨끗하게 씻어서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라벨지라든가 이런 걸 좀 떼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분리수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께는 그렇게 하기를 제가 원하는 거고 또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있고 또 일회용 우리가 비닐봉지를 쓰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장바구니 만들어서 어르신들 이제 일자리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예쁜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예쁜 옷이 이제는 이제 그냥 헤어져서 못 입지는 않잖아요. 유행이 바뀌고 그래서 못 입게 되기 때문에 옷으로 여성들의 원피스 같은 거 굉장히 예쁜 옷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그 장바구니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50원, 100원에 어차피 네. 50원, 100원에 팔기 때문에 우리 봉투도 50원, 100원에 우리가 팔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네. 아예 장바구니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차원에서도 어르신들이 그 재봉이라든가 미싱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앉아서 그거를 하셔서 그 용돈을 벌 수 있을 수 있는 거죠. 환경적으로도 너무 네. 좋고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네, 좋고. 옛날에는 근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만들었는데 기름 냄새 이렇게 나기 때문에 잘 쓰질 않았죠. 네. 근데 예쁜 옷으로 만들어낸다면 큰 네. 것부터 작은 것까지 만들어낸다고 하면 네. 우리 상인 분들도 오히려 그걸 50원, 100원에 팔기 때문에 본인들은 거의 돈이 안 들겠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또 주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네. 저희가 은평구에 2018년도에 100원만큼 쓰레기 버리는 데 썼다면 만약에 2019년도에 70원만큼 썼다 그러면 30원만큼 남잖아요. 그럼 네. 주민들이 줄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만큼은 주민들께 다 돌려드리겠다.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던가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네. 일하는 곳에 쓰겠다. 제가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좀 주민들이 그 쓰레기 버리는 일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원래 이제 목표가 은평구가 이제 건강도시 만드는 거거든요. 건강도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쓰레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또한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또 네. 그다음에 싱겁게 짜지 않게 먹는 것 또 음식물 쓰레기도 최소한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도시를 위한 그 생활에 밀접한 네, 여러 네.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은평정책연구소가 네. 은평구민들이 또 진정으로 필요한 일을 해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19년 올 한해도 많은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평정책연구소는 제가 이 구청장 나올 때부터 네. 그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그거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려고 했던 곳이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공약 사업인 거죠. 그래서 제가 SNS에서도 받았고, 또 이게 제가 아까 뚜벅이라고 했잖아요. 뚜벅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제가 구청장 그 선거 기간 동안에도 걸어서 다녔어요. 걸어서 다녀서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 또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어요. 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또 그 이후에도 제가 구청장이 되고서도 많이 또 여러 경로로 의견을 받아서 정책연구소에서 그것을 주민들의 정책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정책연구소가 미래 아까 남북 문제까지 연구하고 또 네. 함께 고민하면서 은평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함께 하려고 하고요. 네. 저는 아주 굉장히 많이 기대가 큽니다. 지금도 열심히 지금 이제 완전히 구성이 돼서 지금 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의 은평구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서는 국민청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주민청원제를 네. 시도하시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인가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네. 주시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저희가 아까 이제 정책연구단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걸 정책으로 풀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제 진정으로 주민이 또 주인이 시대. 되는 네. 이런 건강한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정말 돋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목표와 또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재정 자립도가 23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네. 따뜻한 분들이 많고 이런 곳이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뭐라고 할까, 낙후된 곳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개발되어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한 남북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따뜻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은평을 이제 정말 새롭게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주민 참여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이 스스로가 이제 주인이 돼서 은평을 이끌어가는데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주민의 이끌어감을 저는 그 뒷받침해주고 주민들이 열심히 이제 사시는 것, 또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저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뒷받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따뜻한 사람이 많은 은평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구청장님이시야말로 정말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복지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은평 구민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은평의 정책이라든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또 함께하면서 복지 부분은 더 챙기고, 또 어려운 사람, 소외된 곳이 없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고요. 또 은평은 정말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은평을 많이 놀러와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은평 구민 여러분께서도 힘내시고 저와 함께 행복한 은평구, 또 미래가 있는 은평구, 소통하는 은평구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평구청 김미경 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